안녕하십니까. 항해용선 계약의 절차 파트 발표를 맡게 된 중국학과 김지연, 국제통상학과 엄재용입니다. 목차는 항해용선 계약의 정의, 종류, 절차, 주요 내용, 기재사항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항해용선 계약이란 A항에서 B항까지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는 화주와 선박운항업자 간의 계약으로 특정 항해 구간을 정해 선박을 대여 혹은 차용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항로용선 계약이라고도 불리며 항해 일회를 단위로 운임은 1톤당 단위의 금액이며 선주는 화주에게 운임 조건만을 수취하고 그 외에 항해비 일체를 부담합니다. 다음으로 항해용선 계약의 종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항해용선 계약의 종류는 운임 결정 방식에 따른 분류와 하역비 및 항비 부담 방식에 따른 분류로 나눌 수 있으며 운임 결정 방식에 따른 분류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항해용선 계약입니다. 항해용선 계약은 1회의 항해를 단위로 화물의 양에다 운임을 계산하며 화물의 실제 손정량에 따라 책정하며 젠콘 서식을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선복용선 계약이 있습니다. 잡다한 화물을 혼적할 때 이용하며 일정 선복의 운임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재 수량과는 관계없이 운임을 결정하며 선주는 공적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대 용선 계약입니다. 운임을 1일 얼마로 정하는 용선 계약이며 지정 선적항에서 화물을 적재한 날로부터 지정 양육항에서 화물을 인도 완료할 때까지의 일시 사이에 1일 얼마라고 정하여 운임을 결정합니다. 다음으로 하역비 및 항비 부담 방식에 따른 분류입니다. 첫 번째로 그로스텀 차터입니다. 부정기선의 용선 운항 시 이용하며 선주가 하역비 및 항비 일체를 부담하고 용선자가 부선료, 채선료, 휴일 및 야간 할증료 등의 특수 비용을 부담합니다. 두 번째로 레텀 차터입니다. 용선자가 선적 양육의 모든 하역비 항비를 부담하는 방식이며 선주가 잘 알지 못하는 항로에 배선하거나 또는 화주가 자신의 하역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주로 이용합니다. 세 번째로 FIO 차터입니다. 선적 및 양육 시 화주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루어지며 용선자가 선적 양육 시에 하역비를 부담하며 선주는 항비를 부담합니다. 용선자가 선적항 및 양육항의 하역시설을 소유하여 화주 스스로가 유리할 경우에 이용합니다. 다음 순서로 항해용선 계약의 절차입니다. 용선계약의 체결 절차는 선박 조회, 확정 청약, 반대 청약, 선복 확정서 송부, 용선계약서 작성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선박 조회는 화주가 화물 종류, 수량, 선적지, 선적시기, 운임률을 제시하여 용선 중개업자에게 수배를 의뢰하고 중개인은 조건과 일치하는 선박을 선사에 조회합니다. 선사를 조회한 후 조회를 받은 선사는 화주가 요구하는 조건을 검토 후 용선계약에 필요한 여러 조건과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화주에게 용선계약 체결을 요청함으로써 확정청약을 합니다. 다음으로 반대청약입니다. 운송업자가 제시한 확정청약의 조건에 대하여 화주가 청약 내용의 일부 변경 또는 추가 제의를 하는 것으로 원래의 청약에 대한 거절이면서 새로운 청약이며 반대청약이 됩니다. 용선계약이 성립되기 전까지 일반적으로 수차에 걸친 청약과 반대청약의 과정을 거칩니다. 다음으로 선복확정서 송부입니다. 선사가 제시한 유효기간 내에 확정청약을 화주가 승낙하면 용선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이에 증빙으로 선복확정서를 작성해 용선주와 화주 및 중개인이 각 일부씩 보관합니다. 마지막 절차로는 용선계약서 작성입니다. 선복확정서에 의거해 정식 용선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용선계약의 내용은 운송 형태 및 화물 항로 사용 서식에 따라 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하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추가 및 삭제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김지연 학우가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국학과 김지연입니다. 다음으로 항해용선 계약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 서식은 보통 용선 계약서가 작성되어 오퍼레이터, 화주, 중개인이 서명하면 이를 당사자 쌍방이 나누어 갖게 되는데
보통 중개인이 원본을 보유하고 계약 당사자들은 그 확인 등본을 교부받는 것이 관례입니다. 일반적으로 운송계약의 항목 중에는 명확하게 약정하여야 할 세목이 많지만 계약 체결에 있어 이들을 빠짐없이 삽입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기 때문에 당사자는 계약자로서 상세한 규정이 있는 어느 공인 서식을 사용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항해의 용선 계약서는 화물에 따라 또 동일 화물이라도 계약 내용이 달라 각종 서식이 사용되고 있어 그 수는 실제 100여 종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항해용선 계약서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0조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 기본 조항입니다. 선박 소유자는 운송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항해에 적합한 선박을 제공할 가망 능력 주의 의무를 부담하며 여기에는 선체의 물리적 가망성, 선박의 항해 능력, 선박의 적재 적합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제2조는 선박 소유자나 그 사용인이 선박의 가망 능력에 대한 주의 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이상 선박 소유자는 물건의 멸실, 훼손 또는 인도 지연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제3조 1호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인명재산의 구조 목적 기타 1호를 할 수 있는 1호 자유약관 조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제4조는 용선자의 기본적인 의무는 선박의 이용에 대하여 용선료를 지급하는 것이며 그 지급 시기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릅니다. 제5조는 선적과 양육, 그리고 이에 수반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규정입니다. 선적과 양육은 용선자의 책임과 비용 부담으로 합니다. 선박에 장착된 하역 장치와 그 운용에 필요한 동력과 조종사는 선박 소유자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6조는 선적, 양육을 위한 정박기간과 그 기산에 관한 규정입니다. 선적기간과 양육기간은 이를 각각 따로 정하는 방법과 통산하여 한꺼번에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7조 채선료는 일수 단위뿐만 아니라 그 이하의 부분적 비례에 따라 계산하며 선박 소유자의 청구서를 받는 즉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는 선박 소유자가 가지는 용선료 등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화물과 운임 부대 비용에 대한 유치권을 규정한 것입니다. 제9조는 선박의 선적 준비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용선자의 계약 해제권 행사에 관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것입니다. 제10조는 사용되는 선화증권은 콘젠빌 선화증권 양식 1994년판이며 선장 기타 선박 소유자의 대리인이 서명 제시하여야 합니다. 선박 소유자는 선화증권의 기재 여하에 불구하고 용선 계약상의 책임 이상을 부담하지 않으며 이 초과 부담에 대하여서는 용선자가 선박 소유자에게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제11조는 이 조항은 미국에서는 물적 손해에 대하여 공동불법 행위자가 연대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제12조는 공동훼손 정산 장소는 당사자 간에 특약이 없는 한 요크 앤 트워프 규칙에 따라 런던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고 장소가 미국 영해인 경우에 대비하여 미국 법의 적용과 뉴 제이슨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는 조세와 부과금에 대한 선박 소유자와 용선자의 책임을 규정한 것입니다. 제14조는 선적항과 양육항별로 선박 소유자의 대리인 지정 의무를 규정한 것입니다. 제15조는 항해 용선 계약의 중개 수수료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16조는 선적항과 양육항에서의 파업 시 선박 소유자와 용선자의 권리 의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선적항 파업의 경우에 선박 소유자는 용선자에게 정상적인 정박 기간 계산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제17조는 전쟁 위험에 직면하여 용선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당사자 간의 법률 관계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제18조는 선적항, 양육항의 결빙에 대비한 규정입니다. 선적항의 결빙으로 선박이 선적 이전에 출항하는 경우에는 용선 계약이 무효가 되며 화물의 일부만 선적 후 출항하는 경우 선박 소유자는 다른 화물을 추가 선적할 수 있고 이 경우의 운임은 인도된 화물의 수량에 따라 결정합니다. 제19조
이 용선 계약의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명시한 규정이며 이는 국내 용선뿐만 아니라 국제 용선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제20조 용선 계약상의 분쟁 해결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중재 또는 소송을 모두 이용할 수 있으므로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하고 나머지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양자 모두가 삭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로써 항해용선 계약에 대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